다니는 한참 성장기에 아침 조례했죠. 월요일 아침마다. 조례하면요. 교장선생님 말씀이 조금만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2~3명 정도 쓰러지지 않던가요? 그 친구가 철분은 웬만하면 음식을 통해서 또 섭취가 많이 되는데 야가 만날 수 있는 단백질이 없어서 헤모글로빈이 못 만들어져서 그렇대요. 그럼 임신기에는요. 단백질도 참 많이 중요하다. 이런 재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요. 5번째로요. 단백질하고요.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도 좋은 콜레스테롤 있죠. 단백질하고 콜레스테롤이 잘 만나야지 건강한 생체막이 돼요. 세포막과 세포벽은요. 너무너무 똑똑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는 탁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탁 내버리고 그 몸을 잘 조절을 잘 하는데 이 건강한 생체막이 안 될 때는 몸에 문제가 생겨요. 진주알이 터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엔요. 6번째로는요.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단백질하고요. 지방산이 만나요. 지방산은 제가 요 다음번에 다시 또 한 번 더 자세히 얘기 드릴게요. 단백질하고 지방산이 만나서 미토콘드리아하고요.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미토콘드리아와 호르몬의 재료가 된다라니까 어머, 성장 호르몬 이런 생각 나시죠? 그 호르몬의 재료가 되거든요. 혹시 주변에요. 홍이 장군 이런 거 왜 홍삼 액기스 먹는 분 많으시죠? 그거 맞아요. 홍삼 먹고 우리 집은 효과 봤다 이가 얘기하시죠? 그게 맞더라고요. 그 홍삼이요. 이 호르몬에 그 호르몬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해요. 그럼 보세요. 홍삼 먹으면 키커라 신호가 3번 보낼게 10번 보내는 거라. 그럼 키 클 확률이 많죠.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거는 얘가 식습관이 좋은 영양소를 많이 먹는 애는 재료도 많고 신호도 많으니까 키가 쑥 커요. 그런 엄마들은 효과 봤다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먹어서 신호는 보내는데 먹은 게 없는 거라. 그래 재료가 없어서 건물이 못 올라가면 그 엄마는 그거 모두 뭐 별로 효과 못 보겠더라. 이해되세요? 그래서요. 아메이 건강보조식품을 같이 드시면 신호는 가고 성장은 더 잘 되고 훨씬 더 좋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셔도 충분하거든요. 단백질의 역할이 이렇게 많아요. 그럼 이렇게 많이 써야 되는 여러분들 인체의 80%라는 생각 자세히 하시고요. 단백질 성분이 아이 성장에는 너무너무 진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제가 요거만 딱 해서 얘기 드릴게요. 왜 하필이면 아메이 걸 먹어야 되는지 왜 그럼 아메이 걸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필수 아미노산 9종 들어보셨죠? 더하기 불필수 아미노산 뭐냐면 이거는 굳이 먹지 않아도 몸속에서 자동으로 생성이 되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편히 사람들이 단백질 성분을 만들 때요. 몸에 절대 안 만들어져갖고 꼭 먹어야 되는 9종 종류만 만들면 되지. 굳이 11종은 안 넣어도 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근데 아메이 거는 20종이 다 들었거든요. 이유는요. 이 11종 불필수 아미노산을요. 몸속에서 만들라 그러면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많이 써야지 야가 생성이 된대요. 그러면 다른 데 쓸 게 없어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9종, 11종 해서요. 이 20종을 미리 다 먹어버리면 다른 데 쓸 거는 지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다 하니까 몸이 훨씬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원리로 아메이 뉴트리라이트에서는 프로틴의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있거든요. 일본에 이렇게 20종류가 다 있는 게 딱 하나가 있대요. 40만원. 아메이 프로틴 진짜 싸거든요. 헬스장에도 싸죠. 헬스장에는요. 한 종의 아르기닌이라는 그 단백질이거든요. 한 종류의 아르기닌은 그는 딱 어떤 역할만 하냐면 근육 부푸는 역할만 하는 거라. 그래서 걔를 먹으면요. 과학적으로요. 어느 20종류 중에서 누가 야랑 만나고가 조사가 안 돼 있어요. 이게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20종을 골고루 다 완벽하게 먹어야지 다 만나서 시스템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아메이 뉴트리라이트의 프로틴 단백질은 정말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아이들 많이 먹이세요. 그럼 많이 좋거든요. 그 다음에 머리도 좋았으면 좋겠죠. 자, 그 다음 2번째로는요. 지방산입니다. 지방산은요. 편하게 이제 우리 오메가3, 오메가6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전문 용어 안 쓰고 확 줄일게요. 뇌에는요. 4종류의 지방산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4종류의 지방산이 존재하는데 단백질하고요. 지방산이 만나서요. 뭐가 되냐면 인지질이라는 성분이 돼요. 인지질이라는 성분이 되는데 이 인지질이라는 성분은요. 뇌를 물만 딱 뺐다고 치고요. 무게를 딱 재면 인지질이 뇌의 60%래요. 근데 이 인지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왜 좋은 거 빼고 나쁜 거 넣어주고 하면 세포벽 있죠. 세포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건강을 유지시켜주죠. 그 다음에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온몸에 신경 전달이 되죠. 신호를 탁 보내요. 그러면 이 인지질이라는 녀석이 그 신호를 탁 잡아가지고 뇌로 탁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 거라. 여기서 그럼 딴 생각 지금 드시죠? 보세요. 다시 한번 할게요. 신호를 딱 온몸에서 뜨겁다, 아프다, 아니면 영어를 외운다, 수학을 외운다, 뭔가 신호를 탁 보내면 인지질이라는 녀석이 탁 잡아가지고 뇌로 보내준다니까요. 그럼 보세요. 이걸 잡는 선수가 많으면 기억력이 좋다. 없으면 맨날 해도 돌았으면 까먹고 모르겠다. 이해되세요? 네, 그거거든요. 그래서 인지질 성분이 많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인지질 성분은 뭘로 생긴다고요? 단백질과 지방산, 오메가3가 만나서 생긴다. 그러면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이 분자교정요법을 쓴 박성호 박사님이 얘기를 하시던데, 임신 18주부터요. 18주부터 오메가3를 애 학원비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드시래요. 이빠이. 아시죠? 많이 드시면 단백질하고 뱃속에 있을 때 뇌세포가 제일 많이 생긴다 했잖아요. 단백질하고 지방산이 많이 만나서 뇌 용량 자체가 많아지는 거라. 그래서 제가 또 혹시 물어봤어요. 그 임산부가요, 9개월, 10개월 때는 오메가3 좀 안 드시는 것도 좋다던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탁 웃으시면서, 임신 말기에는 밥 안 먹어요. 그러시대요. 이해되세요? 왜 임산부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놨냐면, 임산부한테는 실험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냥 권하시면 임산부들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 검토를 그분들하고 같이 하시거나 아니면 권하지 말고, 내만이라도 우리 아이 똑똑하게 하고 싶고 우리 아이를 잘 챙기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자료 검토를 해보셔서 그렇게 실험하시면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세요. 이게 이제 역할. 그 다음에 지방산의 역할은 두 번째는요, 인체 호흡을 해요. 아까 앞에 공기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지방산이 들어오면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을 해야지 노폐물 찌꺼기가 안 쌓이고 잘 원활하게 에너지 생산이 잘 되는데,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게요? 세포가 죽죠. 네. 그러면 이 같이 날라주는 이 근육이 많으면요, 훨씬 더 건강하고 활력이 좋죠. 혈액이 끈끈하다라는 거 들어보셨죠? 혈액이 끈끈하면 산소 공급이 잘 될까요? 안 되죠. 네.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체 호흡을 해서요, 사람 몸 중에 세포, 조직, 기관, 여기에다가 온몸의 지방산은 공기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추가로 아는 게 혈액 응고, 이런 것들 알고 있죠? 혈액 응고를 해결하고 콜레스테롤을 부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선의 기능. 왜 부신선, 갑상선 뭐 이런 것들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런 호르몬 선의 역할을 지방산이 많이 도와준대요. 그래서 별표,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지방산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면역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지방산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별표 5번, 전립선, 뇌, 신장. 전립선과 뇌, 신장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요, 피부가 얇아요. 얇은 예민한 부분에는요, 이 지방산이 하는 역할은 아주 크다. 전립선, 뇌, 신장. 사람 몸 중에 너무너무 중요한 걸 차지를 하죠.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지방산까지는 꼭 챙기시는 게 많이 좋습니다. 오메가3 좋다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 말이 좋은지는 모르셨죠? 사실은 저도 그래요. 참 이거 공부하고 나니까 와, 이래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하시는데,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생선, 구워 드시죠? 구워 먹으면 굽는 그 순간에 지방산은 다 파괴되고 없어요. 네, 쪄서 드셔야 돼요, 생선은. 아니면 회로 바로 드시든지요. 근데 왜 하필이면 아메이의 오메가3나 아메이 오메가 젤리가 좋다라고 하냐면요, 아메이 거는요, 특수 코팅이 돼 있거든요. 그 참기름이나 식용유를요, 뚜껑 까가지고 놔놓으면 그때부터 산화되는 거 알죠? 제가 요 앞에 후라이팬 얘기하면서 공기하고 만나면 과산화 지질이 돼서 몸에 암세포로 발생이 된다 했잖아요. 세포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메이 거는 좋냐면요, 홈쇼핑이나 뭐 이렇게 다른 데 거에도 이런 오메가3 얘기 있죠? 뭐 물개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죠. 첫 번째로는요, 동물성은 좋다 나쁘다? 안 좋습니다. 식물성이 좋거든요. 근데 식물성 중에서도 우리가 좋은 거는, 우리 아메이 거는 연어에서 추출돼 있는 정말 좋은 성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특수 코팅이 돼 있어요. 그 다른 제품은요, 노랗게 해서 코팅해 놓은 게요, 걔도 공기랑 만나면 그게 산화가 된다네요. 그래서요, 암만 싼 거를 그렇게 좋게 이렇게 구입을 해도요, 걔는 이미 공장에 출고될 때부터 산화가 되어 있는 녀석이래요. 그래서 사람 몸속에 들어와 봐야 안 먹은 것보다 못한 녀석이래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전 세계 단 하나의 제품만 특수 코팅이 돼 있어서 산화가 절대 안 되는 아메이 오메가3.
정말 싸고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검토하셔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생선을 늘 쪄서 내가 아이한테 제공할 수 없으면 이 오메가3도 활용하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오메가 젤리 어린아이들, 못 먹는 아이들은 오메가 젤리 좀 비싸죠. 해프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마이구미처럼요. 애들 카라멜이 아니에요. 뇌세포를 만들어주는 재료거든요. 절대 비싼 거 아니시고요. 학원비는 이 아이가 만약에 고3이면 내 돈 100만 원이라도 학원 가외 특별과외 시키갖고 대학 좋은 데 간다면 내 쓴다라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어릴 때 못 챙겨서 다음에 그렇게 힘들 수도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챙기시면 좋아요. 세 번째로는요. 또 중요한 성분이 식이섬유. 우리 한번 체크해 봅시다. 사과를 먹어요. 1번 씹어 먹는다. 2번 갈아서 당판에 갈아서 먹는다. 3번 무가당 주스를 마신다. 어떤 걸 먹으면 몸에 제일 좋나요? 씹어 먹으면 좋다. 왜 좋냐면요.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무가당 주스를 마시면요. 그 칼로리가요. 무가당 해놨고 표시를 해놨죠. 근데 단맛이 나죠. 법에요. 완전 제로가 아니고요. 그 100ml당 5kcal 이하만 되면 그건 무가당으로 표시할 수 있게 법에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약간의 단맛은 들어있고요. 그러면서 인공 조미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몸이요. 사람의 몸에 혈당 수치가 쭉 이게 정상이라고 만약에 칩시다. 그러면 이런 주스를 하나 먹으면 혈당 수치가 이렇게 높아지죠. 그러면 사람의 몸이 정상이다가 한 번씩 밥 먹을 때, 하루 3끼 먹을 때만 혈당 수치가 이렇게 높아져야지 원래 제자리를 이 자리를 알고 찾아오거든요. 근데 이 사이사이에요. 주스를 엄마가 학교 갔다 와서 한 잔 먹인다. 그러면 혈당 수치가 이만큼 올라가요. 왜냐하면 주스니까 바로 장에서 쫙 내려가면서 흡수가 바로 돼버리는 거라. 그러면요, 늘 이렇게 몸이 유지가 막 높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 왜 자꾸 사탕도 안 먹었다가 하죠. 엄마들이 무지해서 그 어린아이한테 조용하라고 입에 사탕 물리잖아요. 그게 혈당 수치를 높여가지고 나중에는 몸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만큼 높은 게 혈당이 정상이라고 인지를 해버린대요. 그러면 그 다음엔요, 본인은 생각하기에 혈당 수치가 이만큼이 높아야 정상인데 한 번씩 안 먹었을 때 혈당 수치가 떨어지죠. 그럼 이때 저혈당 증세가 나타난대요. 저혈당 증세는요, 몸이 나른하다, 의욕이 없다, 잠이 온다, 짜증이 난다, 기억이 안 난다, 내지요, 나지요. 왜냐면요, 커피, 엄마들 커피. 밥 먹고 나면 내가 한 잔 무야 힘이 난다. 왜 그렇게 해요? 혈당 수치를 이만히 높이 놨으니까 떨어지면 불안한 거라. 그래서 피곤하면 설탕이 땡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거는요, 그대로 냅두면 당연히 당뇨로 가죠. 이 작은 거 하나를 우리가 놓쳐서 그러는 거라. 혈당 요게 문제가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무가당 주스를 마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장으로 쫙 가서 장 활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흡수가 저절로 쑥쑥쑥쑥 다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흡수가 다 돼버리고 나면 장은요. 아, 나는 놀아도 되는갑다 이라고 일 안 하고 놀아요. 근데 그따라가 또 애들이 뭐 먹냐면 아까 그 탄수화물 있죠? 정제된 탄수화물. 그거는 소화 흡수가 바로 돼버리거든요. 일 안 해도 돼요. 라면을 먹거나 빵을 먹으면 장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해요. 일 안 해요. 그러면요, 장 자체가 내가 영양소를 흡수해야지 하는 의욕 자체가 없는 거라 일 안 하는 장도 백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장이 백수가 돼버리고 나면 좋은 영양분 암만 많이 먹어도 흡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다 밖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지금의 현재 식습관상 식이섬유는 꼭 먹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장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놔야 좋은 걸 먹어도 그게 몸으로 가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요, 내가 먹은 100%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아이한테 식이섬유를 먹이셔야 되는데 식이섬유가 이쁜 짓을 또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식이섬유는 장 속에 들어가고 이렇게 불죠. 퉁퉁퉁퉁퉁퉁 불어요. 불면서 어떤 녀석을 데리고 오냐면 중성지방. 중성지방은 어떤 거냐면요. 탄수화물이든 단백질이든 다 썼어요. 다 쓰고 남은 거를 지방으로 저장하는 게 중성지방이거든요. 이 식이섬유가 중성지방을 야, 니 그래서 놀면 뭐하노? 내하고 같이 가자 이러고 데리고 나가요. 그래서 안에 BCCP 다이어트에 식이섬유가 들어있대요. 물만 먹어도 살찐다 하시죠? 네, 다 저장이 돼 있어갖고 이 활동이 안 되는 거라. 빼내가는 친구가 있어야 되죠. 먹었으면 나가면 살이 안 찌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또 중요하고요. 또 어떻게 하냐면 그 중금속, 몸속에 쌓여있는 중금속들 있죠. 그거를 얘가 이렇게 불면서 중금속 보고도 니 그 놀지 말고 내하고 가자 이래갖고 다 모아서 데리고 나가는 역할을 한대요. 어차피 중금속은 피할 수는 없거든요. 데리고 많이 나가면 몸속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 가지도 다 중요한데 식이섬유는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면 좋아요. 근데 혹시 화이버비치나 이런 거 아메이커 드실 때요. 나는 그게 먹기가 귀찮아서 아니면 먹기가 불편해서라고 얘기를 하시죠. 아이의 두려움은요. 처음에 태어날 때 아이가 두려움을 하나도 모르고 태어난대요. 그리고 뜨거운 것도 확 만지고 높은 데서도 툭 뛰어내리고 애들 그러죠. 근데 엄마로 인해서 그 두려움을 배운대요. 용기 없는 아이로 만드는 게 엄마거든요. 한번 봐요. 아이가 떨어질랑 말랑 하면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으악! 그러면서 막 이거 큰일 난다 이러면서 막 엄마가 오바를 그 떨어지봐야 코밖에 더 깨지는데 엄마가 오바를 막 해갖고 와 그게 진짜 무슨 큰일이 날 것처럼 네 인생에 그런 걸 하면 절대 안 될 것처럼 엄마가 막 오바를 하시죠. 그러면 이 아이는 두려움이 생겨서 다시는 시도할 수 없는 아이로 자꾸 쌓여간대요. 뜨거운 그 국을 만지면 손가락 이렇게 탁 넣어주세요. 이러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게요? 애가 아무거나 안 만져요. 자기가 조심을 하거든요. 내가 조심해야 되겠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주셔야 되죠. 늘 치워주면 다음에 어른 돼서 어떡하실래요? 그 괴롭히는 상사는 엄마가 가서 싸워줄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화이버비치 이런 거 식이섬유 이런 거 아가 먹겠나 오메가3 삼키겠나 왜 먹어야 되는지를 걔한테 3살이라도 대화되지요. 붙잡고 상세히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을 하세요. 알아서 눈만 뜨면 자기가 찾아 먹어요. 할 수 있는 아이로 여러분들이 키우시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유산균. 제가 유산균 하면 할 말이 많은데요. 제발 부탁인데요. 그 한 줄 끼워주는 요구르트 있죠. 그거는 유산균 시체에다가 설탕 타서 먹는 거거든요. 절대 먹이지 마세요. 유산균은 뭘 해야 됩니까? 살아있는 유산균을 먹어야 되죠. 살아있는 유산균을 드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랄랄라랄랄라 해가지고 장까지 살아가는 유산균 선전 보셨지요? 요즘 최근에 그 선전 보셨다 안 보셨다? 못 봤다. 어째 됐냐면요. 장까지 살아가야 되면 위산에는 유산균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위산에 죽지 말라고 코팅을 딱 해놨어요. 그럼 보세요. 선전을 장까지 살아가는 유산균이랬잖아요. 위에 죽으면 그거 법에 걸리거든요. 과대 광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코팅을 단디 했어요. 그랬더니 장에도 안 녹아붙어요. 네,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애기 변을 딱 보니까 주황색 동그라미가 있는 거라. 그래갖고 소비자보호원에 고발을 했어요.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와 이렇노? 그 조사를 하니까 위산에도 당연히 안 녹고 장에도 당연히 안 녹고 그래가지고 변까지 살아가가지고요. 그 영양분 어디다 주냐면 변기에다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소비자보호원에서 만들지 마라이 접어라 그랬대요. 그래서 못 만들어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CF 광고를 보시더라도 그 작은 거 하나가 숨어있는 게 많아요. 아까 그 북극곰의 열처럼 현명한 부모가 좋거든요. 그래서 유산균, 살아있는 유산균을 먹으셔야 되는데 요거는 쉽게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거든요. 그래서요, 유럽에는요,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 미국의 플로리다 주하고요, 유럽의 어느 지역하고 그 닭을 키울 수 있는 양계장 공장이 많대요. 그러면 양계장 닭들한테 뭘 먹이냐면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있죠? 우리 많이 알잖아요. 에스트로겐을 딱 먹이니까 사료가 13%가 작게 들더래요. 근데 크기는 더 잘 크더래요. 그래가지고요, 사료를 먹이거든요. 여성 호르몬은 사료에 타서 먹이는데 효과가 어째 나타나냐면요, 이거를 먹은 그 엄마의 아이들이요, 7개월이 딱 되니까 찌찌가 나오더래요. 그 여러분들 MBC의 환경호르몬의 습격 해갖고 보신 적 있죠? 거기는 와 2살짜리, 3살짜리 딸 아이들이 찌찌가 나왔잖아요. 근데 제일 심한 아이가 7개월이 되니까 그 동네는 찌찌가 다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요, 20개월쯤 딱 되니까 음모가 나더래요.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나 음모가 나더래요. 그러더니요, 3살, 6살 정도 되니까요, 여자아이들이 생리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선진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안 되겠다. 이 이유가 뭐고 그러니까 이게 닭한테 먹이는 에스트로겐이 문제구나라고 돼서요. 이걸 못 먹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은 법에요. 성장 촉진제라든지 그다음에 항생제 같은 거 있죠. 항생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닭들이요. 거기에 딱 갇혀가지고 매일매일 알을 낳는데 사람이 애 낳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가 상처가 나지. 그럼 그걸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항생제를 안 먹이면 안 된대요. 그래서 유럽에서 법에 뭐라고 정했냐면 성장 호르몬과 항생제를 소, 닭, 돼지한테 먹이지 마라. 대신 유산균을 먹이세요. 그러면 건강한 소, 닭, 돼지가 돼서 사람도 좋습니다. 했대요. 자, 그러면 제가 유산균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요거 이해 딱 되시죠? 그럼 여기서 현명한 엄마들은 어느 고기를 사야 되겠다? 우리나라 한우는 외국으로 수출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어디 거 사면 좋다라는 거 데이터 나오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정보를 잘
조절해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유산균까지 다 했네. 예. 암의 유산균은 왜 좋냐면요. 사람의 몸에 필요한 7종류의 유산균이 있거든요. 살아있거든요. 살아있는 유산균이 다 들어있어서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요. 셀바이오텍이라는 데 한 군데만 이 7종류가 다 그 다음에 살아있게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전 제품을 아메이에 납품을 해서 전 세계로 팔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유산균은 우리나라가 최고잖아요. 우리나라가 사스가 들어왔을 때 왜 우리나라는 사스에 걱정을 안 해도 됐습니까? 김치를 먹는 유산균이 많은 나라니까. 그래서 아이한테 유산균이 중요한데요. 설탕 탄 죽은 시체는 먹이지 마세요. 프락토 올리고당이 비싸거든요. 그게 효과가 좋아요. 갈락토 알리고당은 싸구려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실 때도, 체크를 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는 5번이죠. 자, 여기까지 딱 됐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과 미네랄을 얘기할 텐데요. 이걸 설명을 다 들으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가슴속으로, 엄마야, 저게 얼마나 비싸겠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놀라실까봐 미리 얘기 드릴게요. 아메인 뉴트리키즈나 아메인 더블엑스. 더블엑스에도 75,00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리필. 그 안에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다 들어있으니까 가격은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요거 식단을 잘 체크를 해서 한번 해보세요. 미네랄, 비타민이 먼저입니다. 죄송해요. 비타민이 필요하다. 비타민 1번, 비타민 A. 제가요, 이거 성장 호르몬 공부하면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배운 게 단백질하고 두 번째가 비타민 A. 비타민 A가 하는 역할은요, 세포 분열을 해요. 세포 분열. 아까 좀 전에 얘기 드렸던 풍선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하고 이게 피부가 쭉쭉쭉쭉 늘어나려 그러면 탄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세포 분열이 많이 돼가지고 껍데기가 넉넉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 문제가 없죠. 세포 분열이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는 비타민 A 그러면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이라고 동그라미 친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라. 그게 새마을 운동시대 때 시험 문제라대요. 없어져야 되는 거래요. 보세요. 내 주변에 야맹증 걸려갖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 본 적 있는 사람? 없지요. 더 중요한 건 비타민 A는요. 세포 분열을 해요. 세포 분열이 많아야 진주 목걸이 그 세포 알이 많아야 쭉쭉쭉쭉 크잖아요. 이거의 역할인데요. 이게 만약에 부족하면 어디를 공격하냐면요. 첫 번째로요. 목숨하고 관계없는데 어딥니까? 우리 몸에서. 목숨하고 관계없는데 피부를 자극을 딱 한대요. 그러면 아까 그 진주알이 터지는 거예요. 알맹이가 터지는. 그러면 애들 몸에 한번 보세요. 지금 요즘 같은 계절에 내복을 탁 벗기면 허옇게 각질이 일어나 있고 드드드득 정전기 막 일어나죠. 그게 피부가 요렇게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엄마 내가 영양분이 부족해서 지금 이게 터졌거든. 그게 윤기가 짜르르 안 하고 그렇게 허옇게 각질이 일어난대요. 근데 무지한 우리들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목욕탕에 데리고 가갖고 어쩌 연기는 때가 많이 나오노 이래 드신물에 푹 해갖고요. 빨간 이태리 타올로 팍팍 밀죠. 여러분들 아이 피부를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보세요. 딱 긁으면 빨갛게 해갖고 부풀죠. 걔는 비타민 A 부족. 이렇게 긁어도 별 생각 없이 금방 탄력이 돌아오네. 걔는 비타민 A가 충족이 돼 있는 친구. 확인됩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피부 공격을 해요. 그럼 여기서 현명한 엄마는 엄마야 우리 아토피가 뭐 때문에 된다? 비타민 A가 부족해서 됩니다. 비타민 A 성분을 충분히 먹으면 아토피가 없어진대요. 근데 피부를 공격해도 이 엄마가 눈치가 없어갖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엄마 나 모자라는데 이거 이제 어떡할 건데 이러고는 그 다음에는요 조금 단계를 높여서 목숨하고 관계 있는데 자극을 한대요. 피부 중에서도요 보세요. 피부는 껍질이죠. 그럼 귀 속은요? 껍질이에요. 코 속은요? 껍질. 목 안은요? 껍질. 고무장갑 뒤집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항문 안은요? 똥꼬 안은 똑같이 껍질이거든요. 우리 아이 유치원 다닐 때 똥꼬 간지럽다 소리 한 사람 있지요. 예. 그 다음에 어디를 자극을 하냐면 점막을 자극을 한대요. 점막 1번 눈. 아이가 시력이 떨어져서 안경 쓰는 친구들 많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쥐가 테레비를 봐야 얼마나 보겠어요. 테레비 봐서 나빠진 게 아니고 영양실조라서 그렇대요. 그 다음에 또 자극하는 게 감기만 걸리면 중이염 걸리는 애 있죠. 귀 안이 점막이 약해서 그렇대요. 그 다음에 감기만 걸리면 편도선이 부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열나는 애들 있죠. 편도선도 여기입니다. 비타민 A 부족 2단계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똥꼬가 간지럽다 한다든지 그 다음에는요. 우리 애는 감기만 걸리면 조금만 잘못하면 폐렴 금방 돼버리더라. 그게 점막 약해서 그쪽에다가 공격을 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만 챙기셔도 이 아이가 그 병이 안 걸려요. 아프다고 자꾸 치료하면 그게 약으로 치료가 됩니까? 원인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눈치 없는 엄마가 그 많이 자극을 했는데도 눈치가 없이 몰랐다.
그럼 그 다음에는 에라 모르겠다 이라고는요. 센 데다가 신호를 보낸대요. 백혈구를 자극을 해서 이 아이를 상태가 심각한 상태로 끌고 가는 게 세포분열에 문제가 되는 이 비타민 A가 부족하면 그렇게 된대요. 여러분들요, 조그만한 아이들이 급성 백혈병 얘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가니까 왜 그렇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아이들요, 거꾸로 가만히 거슬러 보면 폐렴도 잘 걸리고요, 천식기도 자주 있고요, 늘 그렇게 안 좋았던 신호를 늘 보냈는데 엄마가 몰라가지고 이 아이를 체크를 못해서 그렇대요. 그러면 요즘에 이상한 아이들 루푸스병부터 해갖고 예전에 한 5년, 10년 전에 듣도 보도 못한 병, 이상한 병들 아이들한테 많죠? 그게요, 원활한 세포분열이 안 되는 거라. 그럼 세포분열을 잘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중금속이 딱 끼어갖고 세포분열이 찌그러지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비타민 A 성분은 아이 크기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메이 제품에 카로틴 플러스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키 크기를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그거는 꼭 활용하시면 좋고요. 추가로 더 드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타민 B. 비타민 B 성분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아까 단백질하고 지방이든 콜레스테롤이든 비타민 C든 전부 만나갖고 뭔가가 변하죠. 그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비타민 B가 해요. 중매해 주시는 분처럼 잘 만나게 소개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 그러면 소개를 못 해주면 어떻게 돼요? 온몸에 문제가 생긴다. 신진대사. 우리는 신진대사 이러면 아유 저절로 굴러가는 거겠지라고 편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대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단백질이 제대로 원활하게 다른 물건으로 이렇게 변환이 안 되면은요 이상하게 변하거든요. 그게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거예요. 호모시스테인 성분으로 변하거든요. 호모시스테인 성분은요 동맥경화가 일어나요.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게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요, 몸속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때, 2번, 비타민 B가 부족해서 신진대사가 안 될 때, 3번, 수돗물에 염소를 먹었을 때. 왜냐면요, 수도관에 뭐 가라앉은 거 보셨죠? 그게 왜 가라앉냐면요, 염소랑 중금속이랑 만나면 그렇게 가라앉아요. 그럼 사람 몸속에 들어오면요, 혈관이 그 수도관의 역할이 되는 거라. 그러면 수돗물에 있는 염소를 먹어서 몸속에 있는 중금속하고 만나면 혈관 안에 그렇게 다 쌓이는 거예요. 그게 동맥경화죠. 네, 그래서 편하게 나는 수돗물 끓여 먹으면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요. 동맥경화에 걸릴 확률도 많다. 요즘 아이들 소아동맥경화 있는 거 아시지요? 네, 그건 내가 나중에 마무리할 때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비타민 B를 많이 먹으면 동맥경화도 예방이 된다라는 게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고 책이 지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책을 직접 보시면 훨씬 더 좋아요. 비타민 C가 하는 역할은요. 아까 단백질하고 만나서 콜라겐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비타민 C가요. 콜레스테롤하고 만나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잘 보세요. 비타민 C하고 몸속에 쌓여있는 콜레스테롤하고 만나면 담즙산이라는 게 돼요. 담즙산이 되면요. 이 담즙산은 십이지장으로 가서 몸속으로 배출이 돼요. 그럼 보세요.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C 만나면 여기서 이렇게 돼서 몸속으로 빠져나간다. 그럼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비타민 C만 있으면 만나가 밖으로 나간다. 이해되세요? 나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맞습니다. 비타민 C를 안 먹어서 밖으로 못 빠져나가서 몸에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비타민 C가 하는 역할 중에는요. 또 중요한 세균, 그 다음에요. 바이러스 싸워서 이기는 역할을 하고요. 암세포 억제를 해줘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아까 인지질이요. 뭔가 신호를 탁 보내면 탁 잡는다 했죠. 완빵에 잘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비타민 C가 도와준대요. 잡을 수 있는 그 확률을 높여주는 역할. 그래서 비타민 C가 지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멋지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비타민 D.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미네랄 할 때 얘기 드릴게요. 다섯 번째는 비타민 E 성분 먹어야 된다. 이 성분은요. 세포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유해산소를 싸워서 이기는 역할을 해줘요. 목숨하고 관계 있는 일을 먼저 해결해야 그 다음에 키 크기가 되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비타민 K. 혹시 여러분들요. 비타민 K를 아이한테 골고루 잘 먹일 수 있습니까? 내가 먹이는 식단에 비타민 K가 들어있는지 없는지 아세요? 모르지요. 모든 음식에 다 들어있어요. 괜찮은데 문제는요. 비타민 K가 부족을 하면 우리는 과학적으로 알 때는 혈액응고만 알았어요. 혈액응고가 안 돼서 수술하는 환자들이 비타민 K가 부족하면 멈추지가 않는 거라. 그래갖고 왜 피를 너무 많이 쏟았다. 자 그러면 임산부들 아기 낳으러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많이 드셔야 돼요. 근데 아이가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요. 넘어져서 툭 부딪혔는데 멍드는 애들 있죠. 멍이 왜 드냐면 모세혈관이 충격에 의해서 터졌는데 혈액응고가 돼서 딱 멈춰야 되는데 이걸 못 막으니까 피가 계속 새서
그게 시퍼렇게 멍드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몸이 자꾸 멍이 잘 드는 체질이고 빨리 안 낫는다 이러면 식단에서 비타민 K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비타민 K가 부족한데요. 살을 눌렀을 때 피부가 탄력도 떨어진다. 비타민 K 부족하고 단백질이 부족할 때는요. 이 아이는 소아 당뇨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비타민 K가 하는 게 혈액 응고 1번, 2번이 뼈 보수. 똑같이 뼈가 부러져도 어떤 애는 빨리 낫는데 우리 아는 안 낫는다. 이게 부족해서 그렇대요. 그 다음에요. 엄마들 골다공증 많이 걸리시죠? 골다공증.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칼슘부도 신경 쓰고 많이 했는데 나 왜 골다공증이에요? 1번 단백질이 부족해서 칼슘하고 못 만나서 골다공증이 되고요. 2번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다 빠져나가 버렸는 거라. 3번 비타민 K가 부족해서요. 골다공증이 걸리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게 잡아주는 안아주는 역할을 못해서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그 연골 있죠. 왜 무릎 연골 이런 데 안 좋다 하시잖아요. 그거에도 비타민 K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이만큼이 비타민. 돈 많이 드는 거 아니라고 얘기 드렸죠. 75,000원짜리 안에 그 가운데에 있는 비타민 그 성분 안에 이게 다 들었어요. 그 여러분들요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암행 하시는 분이 더블X 좋다 뭐라 이러시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세요? 아유 왠지 약 갖고 뭐 그거 안 먹어도 될 것 같잖아요. 오늘 얘기 딱 들으니까 어때요? 어쨌든 먹어야 되겠네 이런 마음 드시죠? 여러분들요 꼭 챙겨 드셔야 되고요. 아이한테도 꼭 주셔야 되는 게 이 비타민이고요. 여섯 번째로 미네랄. 어렵습니까? 들을만 하죠? 우리 아이한테 관련돼 있다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죠? 예. 미네랄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효소의 역할을 해요. 인체의 공장이 잘 돌아가게 해주는 역할을 미네랄이 하거든요. 미네랄 중요한 게요. 칼슘. 우리 왜 칼슘 중요하다 했잖아요. 칼슘은요. 성장기 아이한테는 1000mg이 필요하거든요. 아메이 칼맥을 아침 저녁으로 두 알 먹으면 500mg 정도 섭취가 되거든요. 그럼 밥을 통해서나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도 섭취가 되니까 아침 저녁만 드셔도 돼요. 근데 우리 아는 더 컸으면 좋겠다. 그럼 단백질도 많이 주시고요. 칼슘을 점심 때도 두 알을 더 먹이시면 좋대요. 칼슘은 석 달치 해봐야 뭐 얼마 안 되잖아요. 진짜 싸고 좋게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데 칼슘이요. 나는 키니만 중요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칼슘이 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생명을 지키는 본질이 된대요. 생명을 지키는 본질이라는 건 뭐냐면요. 칼슘은 뼈 안에 99%가 존재하고요. 혈액 속에 1%가 존재하는데 이 1%에 하는 역할이요. 피에 혈액의 pH라 그러죠. 혈액이 7.45에서 7.35까지 요게 그 pH 수치가 딱 유지가 돼야지 딱 몸이 안정적인데 왜 갑자기 확 붓거나 아니면 왜 영양분이 몸속으로 다 빠져갖고 이상 증세가 생기고 병 생기는 게 요 1%가 조절을 잘 못해서 그렇대요. 근데 요 1%가 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의 몸속에 뼈 속에 요게 딱 있다가 야가 없어지면 뼈에서 탁 빼오거든요. 빼와가지고 목숨하고 관계 있는 요거를 지키는데 요게 잘 안 빠지도록 잘 지키는 역할이 마그네슘이 해요. 마그네슘. 2번이 마그네슘이거든요. 잘 지키는 뼈를 코팅해 놓는 게 마그네슘이다. 그럼 마그네슘분이 부족하면요. 똑같은 데서 넘어져도 어떤 애는 뼈 부러지고 어떤 애는 균 가고 어떤 애는 아무렇지도 않죠. 그 부분에 마그네슘 코팅이 덜 돼 있으면 똑 부러진대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요. 요거를 잘 전달해주는 먹은 칼슘을요. 뼈로 잘 전달해주는 역할을 비타민 D가 한대요. 그래서 요 박자가 잘 맞아야지 건강한 아이가 되는데 이 1%는요. 어떻게 하면 없어지냐면 통닭 한 조각 딱 먹었어요. 기름에 튀긴 거. 그러면요 1%를 확 뺏고 나가는 거라. 엄마가 큰일 났다 야 이러면 요소 딱 빼는 거예요. 여러분들 커피 드시죠? 카페인 있는 거 딱 먹었어요. 딱 빼갖고 나가는 거라. 그럼 요소 또 빼야 돼요. 먹기는 먹는데 잘 지키지를 못해서 다 뺏기는 거라. 그러면 콜라 주죠 애들한테. 환타 사이다 별 생각 없이 주시죠. 그런 음료수에 모든 음료수에 당장 만들어서 주지 않은 보관되어 있는 음료수에는 이런 걸 다 빼가는 성분들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조심해야 된다. 이해되세요? 예. 그 다음에 칼슘하고요. 뇌 속에 들어가면 칼슘하고 비타민 D하고 인이요. 세 개가 만나서 그 집중력을 기능을 높이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왜 아이가 산만하면 아이고 칼슘분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듣는 엄마가 기분 나빠요. 표현을 하셔도요. 뇌는 칼슘하고 인하고 비타민 D가 만나서 집중력을 다 길러주는 역할을 한단다. 혹시 집중력이 떨어지면 그 부분에 영양성분이 부족할 수도 있다 하는데 한번 검토해보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훨씬 좋잖아요. 마그네슘이 중요한데요. 마그네슘의 또 중요한 역할이 근육 이완의 역할을 해요.
그러면요, 혹시 아이가 자다가 막 다리가 뭉겨가지고 엄마 나 다리 아파 이라고 울기도 하죠. 그게 왜 우냐면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쭉쭉쭉쭉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늘어나서 늘어나다가 끊기거나 못 늘어나서 막 당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성장통이라 그래가지고 자다가 막 울면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무지하고 용감한 우리들은 다리를 주물러주면서 걔안타 키 클라고 그러거든. 자라. 안 그러세요? 마그네슘 부족해서 이렇대요. 그러면 마그네슘 부족하면 심각한 상태로 어떻게 되냐면요. 눈에도 근육이 많아요. 눈에 요렇게 근육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주변에 눈에 핀이 약간 안 맞는 친구 있죠. 사실 우리 아이가 약간 안 맞대요. 근데 병원 가니까 저절로 좋아지는 상태고 수술할 정도는 아니래요. 요 근육이요. 눈이 왜 핀이 안 맞냐면 보세요. 오른쪽 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 오른쪽으로요. 요쪽으로 근육이 당기는 거라. 그러면 요 눈동자가 요리 가요. 왼쪽 봐라 신호를 내면 왼쪽에 당기죠. 요쪽으로 눈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요 근육이 딱 줄다리기를 팽팽하게 하고 있는 상태가 눈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쪽이 힘이 약해진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겨요? 얘가 이기죠. 계속 눈이 핀이 안 맞고 살짝 돌아가는 거예요. 어릴 때 뱃속에 있을 때나 아니면 뱃속에 있을 때지 태어날 때부터 눈이 그렇게 안 맞으니까 뱃속에 있을 때나 임신하기 전에 엄마가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날 확률도 많다. 1번. 2번요. 온 혈관은요. 근육이죠. 마그네슘 분이 부족하면요. 근육이 늘어났다가 줄어났다가 제대로 안 되면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어른들 갑자기 잘못되는 경우 있죠. 그게 사실은 원인이요.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근육이 원활하게 안 돼서 그렇대요. 이 작은 거 하나로 진짜 꼴랑 몇 푼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몰라서 못 챙겨서 어르신들 그렇게 아파갖고 이렇게 누우시면 어떻게 돼요? 며느리들 진짜 힘들지 않아요? 이 작은 거거든요. 어르신들은 건강한 게 우리를 도와주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세요. 그 다음에 심장. 심장도 전체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원활하게 안 되면 늘어났다 줄어났다가 안 되면요. 갑자기 심장이 이상해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해되세요? 모든 병은요. 요렇게 기본들이 다 돼 있대요.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마그네슘도 챙기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인. 아까 제가 뇌에도 얘기 드렸죠. 뼈 만드는데도 인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철. 아까 앞에서 얘기 드렸죠. 철하고 단백질하고 만나서 헤모글로빈이 되는데 5번째 나오는 굴이라는 녀석은요. 철하고 단백질이 잘 만나서 헤모글로빈이 잘 되게 도와주는 역할이 구리가 하고요. 6번 별표 3개 하세요. 망간. 망간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발육부진. 망간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망간이 부족하면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제가 입으로는 올릴 수는 없으니까 머릿속으로 우리 함께 상상을 해봅시다. 뱃속에 아이가 망간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만 하세요. 뇌세포가 발육부진이 되면 어째 되겠습니까? 폐가, 기관지가 발육이 잘 돼야지 좋잖아요? 그게 발육부진이 되면요. 이해되세요? 이 미네랄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아주 소량이에요. 아주 소량이지만 인체에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미네랄이거든요. 이것도 아메이더블엑스에 다 들어있거든요. 뉴트리키즈 있죠? 애들 왜 맛이 쎄하다고 안 먹고 버리는 그 안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때려서라도 먹이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7번 요드. 요드 이것도 별표 3개 해주세요. 요드가 2살 이전에 부족하면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머리가 나쁘대요. 그 다음에 전신 발육에도 지장이 있고요. 특히 대뇌 발달에 문제가 되는데 이 요오드 성분은 여러분들 왜 해조류, 갈조류, 녹조류 이런 거 들어보셨죠? 바다에 나는 거거든요. 미역이나 다시마나 톳 이런 거 많이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 친정엄마가 바닷가에 살아가지고 어릴 때 그런 음식을 먹어본 엄마들은 아이한테 밥상에 그런 걸 많이 올리세요. 톳에다가 두부 요렇게 비벼가지고 소금 좀 넣고 깨소금 넣고 요리 딱 해주잖아요. 근데 문제는 요즘 갑상선 수술하신 분들 많죠. 통계를 내놨는데요. 친정엄마가 저 강원도 산골이거나 그 중부 내륙지방 충청도에 계셨던 분들 있죠. 그러면 유난히 어릴 때 그 요오드 성분은 섭취를 안 했죠. 그분들이 컸을 때요. 생리를 하거나 정상적인 땐 괜찮대요. 갑자기 생리를 하게 돼서 몸에 이상이 생겼거나 폐경이 오거나 아니면요. 임신을 했거나 출산을 했거나 아니면 극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쪽에 갑상선이 문제가 생겨서 갑상선 항진증, 갑상선 저하증 이런 게 생긴대요. 갑상선에 걸리면 너무 피곤해요. 정상적인 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보면 정상적인 거라 맨날 아프단다고 엄살 떤다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몸의 기능 자체가 안 돼요.
이 요드에 대한 연구는 중국에서 먼저 했어요. 중국은 너무 나라가 크기 때문에 평생 바다 구경을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데 내륙지방에 사는 데는 문제가 많아서 이걸 데이터를 다 내놨대요. 그랬더니 요드 이 작은 거 하나도 그래 크게 영향을 미치대요. 어릴 때 미역, 다시마 이런 거 많이 먹이세요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근데 어째 우리가 영향이 미치는지 몰라가지고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 꼭 챙기셔야 될 부분이 여기입니다. 8번째, 나트륨. 나트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금 성분이니까 세포막을 유지를 하고요. 영양을 전달해주거나 흡수하는 역할을 해서 나트륨도 중요합니다. 9번째로 엽산. 왜 우리 엽산이 부족하면 다운 증후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막 있죠. 엽산이요.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린 단백질하고 비타민 B가 만나고 이 보조의 역할이 엽산이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능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요, 동맥경화 예방한다 그랬죠. 미국에서 지금 실험을 했는데요. 1년에 엽산을 많이 먹게 했대요. 비타민 B를 많이 먹게 하고. 그랬더니 심장병 환자가 5만 명이요. 빠이빠이 하고 다시는 병원에 안 온대요. 건강이 좋아지셔서. 그래서 이런 기본 원리들이 들어있거든요. 엽산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이 임신했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셀레늄. 여러분들 셀레늄이 중요하다는 건 아시죠? 비타민 E의 2000배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셀레늄 한 명만 있으면 비타민 E 군사가 2000명이 있는 거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셀레늄 좀 먹어주시면 좋죠? 셀레늄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요. 면역, 생식, 심장의 역할을 해주거든요. 셀레늄이 또 중요한 게요. 수은이나 납, 카드뮴 이런 독성을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요. 성장기 아이한테는 셀레늄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파셀레늄 E 있죠, 우리. 그거 성장기 아이들한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면 좋으세요. 그러면서요,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기는 역할을 얘가 해요. 그 다음에 11번, 아연, 12번, 칼륨, 13번, 크롬. 요거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봐주세요. 아연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음식 맛을 내가 옛날에는 뭘 먹으면 그래 맛있고 좋더만은 나이 드니까 음식 맛도 모르겠고 음식을 해도 짜고 친정엄마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맛을 보는 그 맛의 역할을 아연이 한대요. 친정엄마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아연 성분이 부족해서 맛을 못 느끼는 거래요. 그리고요. 혹시 여러분들 누구한테 듣기로요. 예전에 엘머 정수기 있잖아요. 엘머 정수기. 그거 먹으면 당뇨도 치료된다더라. 이런 소리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랬냐면 뭉디 개코나 무부르까이 이랬거든요. 내가 무식했더라고요. 보세요. 아연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인슐린을 합성하는 역할을 해요. 칼륨은요. 인슐린을 분비하는 신호 보내는 역할을 하고요. 크롬은요. 인슐린을 합성하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이 세 가지가 당뇨에 너무너무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분들 한번 거슬러 보세요. 20년 전에 소아당뇨 얘기 들어보셨어요? 20년 전에는요. 우리 동네에 당뇨병 환자가 한두 명밖에 없었어요. 한 10년 전에는요. 5년 전에는 어때요? 한 5년 전부터 소아당뇨 얘기 듣지 않았나요? 그러고요. 요즘은 45세만 넘으면 다 당뇨예요. 당뇨가 합병증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보세요. 이 미네랄이요. 사실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수돗물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수돗물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생수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칼슘, 그 다음에 나트륨, 한 개 있었는데 마그네슘,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불소, 그 생수통 있잖아요. 그거 뒤집어 보면 회사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요거는 넣어놔라라고 돼 있거든요. 요렇게 딱 돼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수기 회사 사장님이에요. 그러면 기술력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요렇게 돼 있어서 수돗물에 이 미네랄이 다 살아있는 좋은 성분이 다 살아있어요. 근데 나쁜 성분은 걸러야 되죠. 나쁜 성분은 걸러야 돼요. 중금속이라든지 뭐 인체 해로운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염소든지 이런 것들을 걸러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기술력으로 한번 보세요. 좋은 성분은 남겨두고 나쁜 성분을 빼야 되죠. 그럼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어째 검사를 하겠습니까? 좋은 성분 들었나 안 들었나 검사하긴 소비자보호원 자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법에는 나쁜 것만 검출 안 되면 만사 오케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기술력으로 어쩌겠습니까? 확 다 빼쁘지 뭐. 이해되세요? 그래가지고 10년 전부터 웅머, 청머가 렌탈이 시작이 됐어요. 맞지요? 10년 전부터 렌탈이 되다 보니까 야를요. 아연, 크롬, 칼륨을요. 다 빼고 우리가 먹기 시작을 했는 거라. 그러면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게 한 3년, 5년 있다가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그때부터 소아당뇨가 생기고 지금 다 물어보세요. 45세 이상이면요. 병원 가면 당뇨 수치 다 높아요. 왜 그렇게 해요?
인슐린을 합성하는 친구랑 인슐린을 분비하는 녀석을 다 빼고 못 먹으니까 음식을 통해서 이게 섭취가 힘드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걸 못 먹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물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인체의 80%는 물이거든요. 아까 식이섬유가 부피를 확 불 때도 물이잖아요. 하루에 8잔 이상은 건강한 물을 꼭 드셔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물속의 염소가 너무너무 나쁘다 했잖아요. 몸에 동맥경화를 일으킨다 했죠. 염소는 빼야 돼요. 그러면 염소 있는 수돗물을 일단 먹으면 안 되겠다. 이해되세요? 근데 다 빼는 것보다는 좋은 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세균, 바이러스. 목숨하고 관계되는 거 먼저 해결한다 했죠.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먹어도 몸속에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으면 안 되는데 물도 세균, 바이러스를 죽여서요. 적외선 램프로 딱 소독을 해가지고 먹는 물을 딱 먹으면 몸속에 들어가는 나쁜 게 작잖아요. 싸워서 이길 필요도 없고 키 크는데 다 쓸 수 있거든요. 보세요. 염소는 걸러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돗물 그냥 먹는 거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에요. 세균, 바이러스. 이거는 없애서 먹으면 좋죠. 전 세계에서 세균, 바이러스까지 다 죽이는 거는요. 너무 싼 아메이 정수기물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물만 드셔도요. 물만 드셔도 이거는 안 먹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 건 어때요? 우리가 흔히 쓰는 렌탈은요. 렌탈은 좋은 것도 다 빼쁘고 나쁜 것도 다 빼쁘고 완벽하게 아무것도 없게 딱 검출되잖아요. 이해되세요? 보세요. 아메이 제품 좋다죠? 이유가요.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우리나라 제품 중에서 카이스트에서 연구해서 만들었다 하면 믿을만 하죠. 카이스트 연구소는 우리나라에선 최고거든요. 1등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는요. 65등 연구소예요. 그러면 전 세계 1등 연구소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주 왕복선 만드는 나사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연구소를요. 1등부터 쭉 줄을 세운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아메이 연구소는요. 10등 연구소예요. 그래서 전 세계 특허가 585개나 있고요. 지금 출원 중인 게 500개가 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자동차 만들고 가전제품 만들고 반도체 만드는 그 우리나라의 3번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 특허가 8개래요. 비교되세요? 이런 대단한 연구소에서 만든 제품이거든요. 그러면 정수기 하나라도 보세요. 좋은 거는 많이 써야 되고요. 나쁜 거는 쏙 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균, 바이러스까지 자외선 램프로 살균까지 해주는 건강을 지켜주는 멋진 제품이거든요. 우리 아이 건강, 우리 아이 키 크기에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이 있을지 내가 자료 확인해보고 검토해보고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보시고 선택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현명한 엄마들이요. 내가 늘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거 식단을 마련해 줄 수 없다라면 이런 것들도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준비하셔도 그거는 아이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선생님이, 영재 선생님이 애 가리키다가 이런 얘기하니까 믿어지세요? 네, 보세요. 제가 참고로 한 자료거든요. 분자교정요법에서요. 이거는 미국의 대체의학이거든요. 미국, 캐나다, 호주에 아주 유명한 건데 이 안에 보면 제가 오늘 얘기 드린 비타민이나 미네랄 성분들이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 키, 우리 집 건강을 위해서 이 책 한 권 정도는 읽으실 수 있죠.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밑줄 딱딱 끄가면서 읽으세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꼭 읽으셔야 될 책이 잘못된 식생활이 성인병을 만든다. 요거 꼭 읽으시고요. 세 번째로는요. 물속에 든 염소가 범인이다. 요렇게 해서요. 3권 정도는 가격도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거든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이 3권을 다 읽으시면 오늘 저한테 들으신 내용들이 쫙 정리가 되세요. 편안해지시죠? 근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 많은 걸 먹이려면 우리 아이한테 집중적으로 먹이면 좋은데 최소 6개월 정도 먹이면 좋고요. 3개월이나 뭐 좀 더 먹어도 좋은데 이 많은 걸 내가 어째 먹이노? 가격이 걱정 안 되세요? 제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열심히 이 책을 사셔서 공부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객꾼들 있죠? 같이 친하게 지내는 엄마들이랑 같이 이거 공부를 같이 하세요. 예, 그러면요. 왜 아메이는 어떤 거냐면요. 누군가한테 제품을 권하면 중간 마진을 남기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예전에 휴대폰 100분 쓰면 그 100분 내가 소개해주면 이 친구 100분 나도 100분 줬죠. 그것처럼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 주변에 진짜 키 때문에 고민하는 엄마가 있으면 함께 공부를 스터디 그룹으로 하세요. 그러면 이 친구 100번 주면 나도 100번 또 받고 또 다른 친구 100번 주면 나도 100번 받을 수 있죠.
이 친구 100분, 나도 100분. 그래서 나처럼 키 크기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엄마들하고 같이 커피 마시면서요, 다른 거 흉보고 다른 얘기, 드라마 얘기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좋은 얘기를 하시는 게 참 많이 좋거든요. 그러면 그때 모은 포인트로요, 우리 아이 거는 공짜로 먹일 수도 있어요. 그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궁금하시면은요, 수익 구조 공부가 되셔야 되거든요.